안녕하세요, 삭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포막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포막. 이제 요 다음에는 세포막의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런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의 이출입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세포막의 구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그 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출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요거죠. 요거. 이게 뭐냐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인산과 지질이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요쪽이 친수성 머리 부위, 물하고 친한 애. 그리고 여기가 소수성 꼬리입니다.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가 이쪽에 쭉 있고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요 위쪽 공간하고 요 아래쪽 공간이 이게 다 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물. 그러니까 요 머리들이 양쪽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물이니까 물 쪽으로 머리가 모이고 가운데로 꼬리가 모이는 이런 인지질이 두 개로 구성된 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가? 세포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지질 이중층의 어떤 인지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데 인지질의 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막과 인지질 이중층과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유동성이 너무 떨어져.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움직임이 적어지죠. 요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적어져. 근데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버리면 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좀 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 콜레스테롤이 껴가지고 둘 사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의 유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럼 둘 사이가 너무 멀어져. 그러면 막이 빵꾸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 내부 내용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콜레스테롤이 들어와가지고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이 옆에 있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끌어당겨요. 너무 좁을 때는 비집고 들어가서 벌리고 너무 벌어지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끼면 이쪽에 있는 애와 이쪽에 있는 애 사이에서 상호작용 때문에 양쪽에 있는 애를 끌어들이는 거야. 콜레스테롤 쪽으로.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커져도 너무 많아져도 너무 적어져도 콜레스테롤의 양은 증가합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인지질하고 요겁니다. 요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 줄여서 막단백질 이렇게 불러. 막단백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네, 이게 내재성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내재성. 예, 이게 인테그랄이라는 용어 꽤 많이 씁니다. 내재성 단백질. 그 다음에 요게 이게 내재성이면 이건 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외재성은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거나 혹은 이 위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통하지 않고 위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둘 다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관통하느냐, 얹어져 있느냐, 요런 차이야. 그죠? 관통하느냐, 얹어져 있느냐. 요거는 페리페랄이라고 표현합니다. 페리페랄, 인테그랄, 그죠? 박혀 있고 요렇게 위에 얹혀져 있거나 아니 아래에 얹혀져 있거나 위에 얹혀져 있는 요런 단백질들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통된 단백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뭘로 사용을 하냐면 이런 물질 이동의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선을 그은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이 요만큼이 소수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수성 부분이 훨씬 더 넓어서 친수성 물질이
이 소수성 부분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혹은 세포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 친수성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 그래서 아예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해가지고 이런 통로 단백질을 만들어 놓으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이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혀있는 그런 단백질들은 이런 통로 기능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세포막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기능 같은 것들을 보면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세포가 있으면 어떤 물질이 이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무조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 이동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세포막이 물질 이동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포막의 구조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출입을 조절해. 세포막이 안 받아들이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포막이 받아들이면 막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은 인지질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포막의 유동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콘서트장의 무대 위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대 위에. 그러면 뭐가 보일 거냐면 사람들의 머리가 쫙 보이겠죠. 3만 명이 쫙 보여. 네? 그 머리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하니까 이 위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그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관중석에 누웠어. 이렇게 누웠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걔를 피하는 게 아니고 가수를 피하는 게 아니고 가수를 이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날라주잖아요. 그러면 가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떠 있으면 이 가수가 이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게 딱 막 위에 떠 있는 단백질이 움직이는 모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수가 위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날라주면 가수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떠서 이렇게 둥둥둥둥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막의 유동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포막의 그런 어떤 움직이는 모양을 유동 모자이크라고 표현을 해. 이게 뭐냐 보면은 이겁니다. 모자이크라는 게 이렇게 점점으로 막 박아가지고 미술에서 쓰는 그 모자이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동 모자이크라는 건 이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과학자들이 이걸 현미경으로 본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모자이크 같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이 모자이크가 움직여. 인지질 위에서 인지질도 움직이고 인지질 위에 떠있는 이 단백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모자이크 같다. 그래서 세포막의 어떤 외형을 설명을 할 때 유동 모자이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 막의 유동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고 낮아지면 감소해요.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간격도 좀 더 벌어집니다. 운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좀 더 투과가 쉽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 사이가 좁아져요. 그럼 그만큼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이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요 부위는 친수성 물질이 잘 통과해. 근데 이 꼬리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구간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친수성 물질은 예를 들어서 친수성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요 친수성 물질은 요 구간은 통과가 쉬워. 근데 이쪽은 이만큼은 어려워. 그리고 이런 소수성 물질은 요 구간은 어려워.
근데 이 구간이 쉬워. 그러면 이 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누가 더 잘 빠져나가겠냐 이거죠. 소수성 물질이 더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면적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무극성이고 기름을 잘 녹는 지용성 물질들이 투과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당연히 잘 되겠죠. 크기는 작을수록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무극성이나 지용성 물질일수록 막을 통한 이동이 그렇지 않은 물질에 비해서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막이 진짜 움직이는 게 맞냐, 이걸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볼게요. 예, 두 가지의 실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사람 세포에 있는 어떤 사람 세포에만 있는 단백질에 이렇게 빨간색 표지를 한 거야. 염색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쥐세포. 사람 갖고 있지 않고 쥐만 갖고 있는 단백질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서 염색을 하고 표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융합시켜 줍니다. 네, 세포 융합을 시켜줘. 자극을 줘서 융합이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반반 나눠져서 이쪽은 사람 세포에 있는 거, 이쪽은 쥐 세포에 있는 거, 이렇게 그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 위쪽은 사람 세포고 밑에 쪽은 쥐 세포니까 이렇게 표지된 단백질로 보면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파랗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막 위에 있는 단백질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막이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실험을 해보면 세포 전체를 형광을 입혀. 세포 전체 형광으로 표지를 합니다. 세포 전체를 형광 표지를 해. 그리고 일부만 레이저로 쏴가지고 형광을 없애요. 그러면 여기 요 부위만 형광이 없는 땜빵 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광을 제거한 부위가, 요 부위가 형광도가 쭉 떨어져. 형광을 없앴으니까 요 부위가 형광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 부위에서 형광이 다시 생깁니다. 없던 형광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그 형광으로 표지된 인지질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서 요 구멍, 그러니까는 구멍이라는 게 구멍을 뻥 뚫는 건 아니고,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색칠을 한 거야, 형광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만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형광을 없애준 거야. 여기만. 그래서 요 부위의 형광 정도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형광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지질이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지질도 옆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인지질도 이쪽으로 메꿔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광이 다시 복원이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인지질은 이동할 수 있더라. 단백질도 이동하고 인지질도 이동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더라. 되겠죠? 근데 그 모양이 단백질이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 형태더라. 움직이는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 카리스 석스. 여기까지.